부동산 시장법 제정 화이팅! 부동산 거래 공정화 실현 화이팅! 이게 좀, 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라면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진 것입니다. 일이나 또 사업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게 아니라 불로소득, 즉 투기나 부당한 경쟁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런 사회 풍조는 이 국가의 영속성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거래 시장을 정상화하는 문제, 부동산이 자산, 투기 투자 자산화되는 것을 막는 문제, 정말로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엄청나게 많은 개혁 과제들을 수행하고 촛불혁명이 이루고자 했던 여러 정책적 과제들을 많이 수행했지만 부동산 통제에 우리가 정책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상당히 많이 악화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주당 정부에 대한 평판도 매우 나빠지고 있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투기나 또는 가수요, 공포 수요를 억제하면 시장에서 적절히 형성되는 시장 가격이 왜곡되지 않을 겁니다. 경제 성장에 따라서 한정적인 자원인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 정도를 지나친다든지 그 가격의 지대라고 하죠. 그 부당한 가격 상승의 이익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요새 토론회 다니느라고 이래저래 이 정책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많이 있긴 합니다. 저는 이 공급 분야 중에서 민간 영역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적정하게 정부 정책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일 문제는 공급 영역을 보면 국민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서 아주 염가로 취득한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들을 왜 로또 분양을 시켜서 투기 투자 시장으로 투기 자산화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공공주택이 적기로 유명한데 우리가 말로는 공공주택을 짓는다고는 합니다만 5년, 10년 지나면 다 분양을 하니까 실제로 공공주택 물량이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주택시장에 안전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주택에 지어지는 주택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적정한 낮은 가격에 평생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라는 이 평생주택, 우리 경기도식 개념으로 한다면 기본주택,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공급하고 일반 분양은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나도 좋은 주택에서 비록 돈은 없지만 집은 못 살지라도 주거로 인해서 고통받지는 않고 적절한 충분한 주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믿어질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투기 가수요를 줄이는 방법인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이익이 되지 않도록, 어떤 경우는 심하게 얘기하면 손해가 되도록 하면 꼭 필요한 사람 외에는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럼 그 방법이 뭐냐?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비필수 부동산, 없어도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금융 제한을 강화하고 조세 부담을 늘리고 거래를 제한해서 불편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진짜로 집이 필요한, 부동산이 필요한 뭐 기업이라든지 개인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실주거용 주택 또는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보호해주면 됩니다. 금융이든 조세든 거래든 이런 부분에서 보호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대신에 우리가 보호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보호하는 이상의 강력한 부담과 제한을 비필수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오늘 남기업 소장 나와 계신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세금을 올려서 제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국민들께서 고통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걸 징벌로 받아들이니까 당연히 저항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징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한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이 혜택을 조세 부과의 혜택을 나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면 사실은 조세 저항은 매우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본소득 토지세, 종전이 말하던 국토보유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가 부담이 되도록, 심하게는 손실이 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쨌든 부담을 강화하는 것인데,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부과를 많이 하면 안 팔고 버티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보유세를 올려서 이 보유 부담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필요한 사람 외에는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게 되겠죠. 다만 이 보유세 부담된 보유세를 국가가 일반 회계 예산으로 편입해서 다 써버리면 뺏긴 느낌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특정한 목적의 이 조세는 온 국민에게 전액 되돌려준다. 그것도 공평하게 라고 하면 이게 기본소득이 되는 것이죠.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나마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에 의하면 뭐 약간 누진제 여부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똑같이 하더라도 85%는 자기가 내는 토지세보다는 받는 게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이 없는 사람이 절반입니다. 이미 절반이고, 땅을 가진, 즉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다 조금씩 가지고 있고 극소수가 좀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구 단위로 봤을 때 이건 미성년이든 노인이든 다 받는 거니까요. 가구 단위로 봤을 때 내가 내는 것보다 우리 가족이 받는 게 더 많다라는 사람이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즉 10중 8구는 이 기본소득 토지세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거죠.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양극화도 좀 완화하고, 또 기본소득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매출의 양극화를 완화해서 동네 골목 상권도 살아나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수용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당장 이걸 지금 당장 도입하느냐, 이건 사실 설득이 좀 필요하죠. 국민들께서는 조용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토론해보면 맞는 얘기다 싶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 환경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요걸 두 가지를 분리를 하죠.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을 어디 쓰는지는 얘기 안 하고 세금 올랐다, 국민들 괴롭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금 무조건 싫어 이렇게 됐고, 또 지출 부분만 보면 세입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세입 부분 얘기할 때는 세금 또 올린다.
좋겠습니다. 네네. 말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만해라 이런 주최 측의 압박 같기도 하고, 그러나 또 이 정치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만 말하면 왜곡해가지고 또 막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끝까지 얘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만 일부만 잘려가지고 고소당하기도 했죠.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언론인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을 올리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세금을 올려서 그 세금 올린 게 나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 내가 내는 것보다. 라고 하면 그걸 누가 반대하겠어요. 물론 부담을 많이 하게 되는 사람들은 반대하겠지만 그 숫자가 매우 적기 때문에 1인 1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압도적 다수가 혜택 보는 정책은 통과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을 분리해가지고 국민들을 상대로 정보 조작을 하는 아주 나쁜 언론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토론을 해봐야 됩니다.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합리적 결론을 이룰 수가 있죠. 세입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세입 부분을 보면 무조건 너 뺏긴 거야. 너 뺏기니까 반대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서 세금을 낮추는 게 이제 소위 서민보다는 고소득자들, 우리 사회의 기득권자들한테 이익이 되죠. 두 번째는 세출 부분인데요. 세입 부분을 일부러 슬쩍 감춰놓고 가난한 사람 많이 줘야지. 부자한테 왜 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럴듯하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만히 보면 그 세입을 결국 부자들이 내는 건데 가난한 사람만 돕고 나는 혜택도 없는 나만 부담하는 걸 왜 하겠습니까? 이게 결국 정책 저항이 발생하죠. 이럴 때는 또.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묶어서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이렇게 당신은 세금을 내지만 내는 것보다 받는 게 훨씬 많습니다. 라고 하면 동의율이 급속하게 올라가죠. 저희가 경기도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기본소득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50% 넘게 찬성을 해요. 근데 세금을 더 내서 기본소득 하면은 찬성하겠습니까? 물어보면 34%예요. 찬성이 확 떨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무작위로 모아가지고 우리 교육시키지 않고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게 한 다음에 소위 수기를 거쳐서 다시 표결을 해보니까 찬성이 67%였습니다. 나한테 혜택이 되네.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세입과 세출 부분이 동시에 토론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구나. 라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저는 결국은 부동산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도 해결하고 또 기본소득도 도입하고 그걸 통해서 경제적 활성화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를 거쳐서 고부담 고복지로 가는 소위 조세 부담률을 올리는 문제에도 국민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 국민에게 실제로 혜택이 되는 증세를 우리가 의제로 내고 우리 국민들께서 충분한 수기를 통해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우리 김병우 의원께서 걱정하시던 건데 저희가 토지 주택 매입공사, 주택관리공사 이런 걸 만들어서 주택 가격이 폭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진폭을 그리는 건 상관없는데 어느 순간에 폭락을 하게 되면 금융 실물 시스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겪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정부 관료들 중에 일부가 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하지 않냐라고 봤더니 오르는 거는 기분 나쁜 문제인데 폭락은 나라가 망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폭락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라고 해서 위쪽으로 자꾸 밀어 올리는 정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떨어지는 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방 경직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밀어 올리고 이게 결국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안정화 정책을 하고 집값을 내리기 위한 정책을 한다고는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고 사실은 올리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 같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정상을 벗어나서 폭락을 하게 되면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고 그게 실물 경제까지 영향을 미쳐서 국가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또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부동산 억제 정책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싱가포르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그마한 도시국가인데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투기를 방치했으면 저 나라 망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저 나라가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집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된 것은 결국 국가가 그 토지를 거의 다 매입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국토의 한 80% 정도를 다 국가가 매입했죠. 주택청을 통해서 다 매입하고 국가가 주택을 지은 다음에 땅은 그대로 국가가 가지고 있고 건축물만 분양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집값이 안정이 돼서 더 이상 부동산 투기 얘기가 특히 주택 투기 얘기가 나오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공공주택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대폭락을 대비한 하방 안정성을 고려해서 아주 심각하게 우리 사회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떨어질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가 이거를 좀 사서 공공주택화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시장의 안정을 하게 할 겁니다. 우리는 공공주택이 워낙 적으니까 계속 늘려가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문제, 규제에 관한 법률이 필요한데 제가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대통령님의 철학과 의지는 뚜렷했던 것 같아요.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겠다.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아주 오래전부터 하셨고 또 기본주택, 평생주택 도입해라고 지시했고 또 부동산 시장이 좀 이상하다. 부동산 감독기관 만들어라 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관료들이 저항을 한 거죠. 기본주택, 평생주택은 진척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제도 몇 개만 바꾸면 우리 경기도라도 신도시에서라도 했을 텐데 이게 지금 거의 멈춰 있고 부동산 감독기구 만들려고 했더니 거래 분석원으로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나 분석하는 기관으로 격화시켜 버렸습니다. 감시 감독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죠. 평생주택 만들려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근데 사실 거짓말로 밝혀졌죠. 결국 우리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 관료들의 저항, 소위 토건 세력의 저항, 또 기득권의 저항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엄정하게 지시를 불이행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감독기구도 역시 공무원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를 사전 심사한다든 이런 스크린 절차를 당연히 거쳐야 되고 일정 직급 이상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에는 비필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임용하지 말거나 승진시키지 말면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경기도도 4급 승진에 전부 다 뺐더니 다 팔고 있더라고요. 필요한 집만 가지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1년 동안 해봤는데. 그래서 이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 이런 것도 꼭 도입해야 되겠고 부동산이 실제로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저희는 경기도는 좀 경기도 관내에 주택 임대사업자가 도대체 누가 있냐 좀 알아보려고 일단 안 가르쳐 줍니다. 정부에서. 우리도 명색이 정부인데 우리한테 안 가르쳐 줘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 중에도 보니까 19명이 자기 이름으로 주택 임대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공무원 영리 금지, 겸직 금지 분명히 위반되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정부 규정에 의하면 해도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다 편법으로 다 빠져나갈 공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부동산이 토지 공개념이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라 가급적이면 그 공개념에 맞게 온 국민을 위한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하는 게 정말로 핵심적인 과제 같습니다. 오늘 부동산 거래 관련된 법률 입법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가급적이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아주 엄격한 부동산으로는 더 이상 투기를 하거나 그걸로 축제를 하거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꼭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너무 길게 드려 죄송합니다.